자, 이제는 정역학 복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응력 집중입니다. 응력 집중. 응력 집중인데 응력 집중이란 어, 힘이 재료 내부에서 전달되다가 불연속 지점을 만나면 응력 분포가 변하게 된다. 근데 분포가 변하는 것 중에서 상승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응력 집중이라 한다는 것이죠. 힘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까?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힘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응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응력이라는 값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이죠.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료가 이렇게 넓이가 변하는 재료가 있다. 여기 힘을 준다. 그러면 이 힘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넓이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응력 1이라고 이 부분을 응력 2라 그러면 1보다 2가 크죠. 그죠? 왜냐하면 얘가 넓이가 좁으니까. 뭐 이러한 원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게 원래는 어떠한 뭐 100이라는 응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전체 100 정도에 발생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소가 변해서 응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바로 응력 집중이라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응력 집중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면 봉지 같이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의 끝은 이렇게 푹 뾰족하게 파여져 있잖아요. 이 부분에는 응력이 집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응력을 100만 줘도 여기는 200 정도가 응력이 가해진다. 그러면 힘을 조금만 줘도 100 정도만 도달할 정도로 줘도 사실은 200 정도까지 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체가 190에 파괴된다면 100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 응력은 100밖에 안 되지만 이런 구조물을 만듦으로써 200으로 뻥튀기 시킬 수 있어서 물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구조를 노치라 그러거든요. 우리말로는 우리말이나 한자어로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단어는 없고 영어로 노치라 그러는데 이 노치가 끝이 뾰족한 구조를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 끝이 뾰족해서 응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노치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응력 집중의 대표적인 실제 예 또는 응력 집중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응력은 왜 집중이 될까? 왜 상승이 될까? 자, 응력 집중의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면적이 변하면 응력이 증가하겠죠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응력이 뭐 100 정도 발생하고 있다. 근데 여기는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면적이 상당히 줄었죠. 그래서 면적이 준 만큼 예를 들어서 200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응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응력 집중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또 두 번째, 응력 집중의 두 번째 원인은 자,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조가 변해가지고 불연속 지점을 만든다. 자, 불연속 지점이란 말이 뭐냐 하면 어떠한 분자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 분자가 이쪽 뭐 인자응력을 받고 있다면 이쪽이 인자응력 받으면 그 상대 그 다음 분자가 이 분자가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상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잖아요. 근데 불연속 지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. 다시 말해서 이것처럼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당겨주는 분자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얘는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 이동해야겠죠. 그런데 이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이유가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밑에 분자가 없는데도 이동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밑에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놈이 삐스듬하게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는데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팔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드는 것이랑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드는 거랑 비교하면 이거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죠. 그 더 많이 드는 이유는 자, 힘이 만약에 이렇게 힘이 있다면 힘의 이 성분이
이 성분이 이 무게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 성분을 만드는 F는 이거보다 훨씬은 모르겠지만 더 커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중력 방향으로만 들 때는 그냥 W만큼만 힘을 가해주면 되는데 삐딱하게 들려 그러면 이 W를 들기 위해서는 이 힘, 그러니까 빗면의 길이만큼의 힘을 더 많은 힘을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분자도 이 옆에 삐딱하게 있는 분자가 밑에 있는 분자가 그냥 이 검은색 화살표만큼만 당겨도 되는 건데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녹색 이 화살표만큼 당겨줘야 된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얘는 더 크게 당겨줘야 돼요.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조금 크게 그려보자면 여기 이렇게 분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. 그러면 얘는 더 큰 것, 얘가 당기는 것보다 얘가 더 크게 당기고 있죠. 근데 얘는 그래도 이 둘 관계는 같아요. 방향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둘 관계는 같은데 여기서 한번 뻥튀기 되고 여기서도 각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더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점은 여기서 뻥튀기가 된 거를 한 번 더 뻥튀기 된 것 때문에 여기는 다른 것들보다 더 크게 힘이 작용해야 된다. 응력이 작용해야 된다.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응력이 다른 지점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. 얼마나 더 커지냐? 그것은 이 기하학적인 모양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뾰족한 이런 부분의 응력이 많이 커집니다.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응력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이죠.